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병원의 차가운 불빛 아래서 그는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다. 아빠, 제발. 이건 나예요. 하지만 문은 영원히 닫힌 채 그의 아버지는 그를 치료의 이름으로 포기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은 산산조각 났고 수년 후 그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며 속삭였다. 이제 당신이 나를 버린 대가를 치러야 할 차례예요. 첫 번째 장면은 병원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8살 소년이었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자란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현우는 대기업 임원으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민주는 아버지의 유일한 피부치이자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있었다. 학교 친구 중 하나, 태연과의 우정이 점점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던 때였다. 태연은 같은 반의 조용한 소년으로 그림을 좋아하고 책을 읽는 취미가 민준과 딱 맞아떨어졌다. 그들은 방과 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민준은 태연의 미소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이게 사랑인가? 민준은 혼자서 고민했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주제, 주변 어른들은 정상적인 사랑만 이야기했다. 어느 날, 민준의 일기장이 아버지에게 발각되었다. 태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적힌 페이지였다. 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그는 고함쳤고, 민준은 무릎 꿇고 사정했다. 아빠, 저 그냥 친구예요. 진짜예요. 하지만 현우는 믿지 않았다. 그는 즉시 민준을 끌고 정신과 병원으로 갔다. 이건 병이야. 고칠 수 있어. 의사는 변환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으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정상화시키려 애썼다. 민준은 강제 입원되었고 그곳에서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졌다. 치료실은 차갑고 상담사는 무자비했다. 너는 왜 남자를 좋아해? 여자애들 봤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매일 반복되는 세뇌 세션, 약물 투여, 그리고 그룹 상담에서 다른 환자들의 눈물. 민주는 태연을 생각하며 버텼다. 하지만 태연은 이미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떠난 후였다. 소문이 퍼진 탓에 그는 민준을 피했다. 미안해, 민준아. 나도 무서워. 이 짧은 문자 하나가 마지막 인사였다. 민준의 마음은 찢어졌다. 치료는 6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는 학교도 포기했다. 퇴원할 때쯤 그는 태연의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나쁜 생각이야. 버려야 해. 현우는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대학 가서 제대로 살아.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민준은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공허함이 그를 따라다녔다. 캠퍼스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그중 하나가 지은이었다. 지은은 영화학과 학생으로 밝고 개방적인 성격이었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았고 민준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를 지지해 주었다. 민준 오빠, 당신은 당신 그대로가 아름다워. 억지로 바꾸지 마. 지은의 말은 민준에게 빛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카페를 다니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레즈비언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민준을 위로했다. 나도 가족한테 버림받았어. 하지만 여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 민준은 지은 덕에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는 디자인 전공을 하며 창작에 몰두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항상 부드러운 선과 따뜻한 색채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태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소셜미디어에서 태연의 계정을 발견했다. 태연은 이제 부산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메시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나를 용서할까? 아니,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시간이 흘러 민주는 25살이 되었다. 그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꾸렸다. 지은과는 여전한 친구로 함께 JLPT 권익 단체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의 변화를 느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었다. 퀴어 퍼레이드, 드라마 속 긍정적 묘사, 법적 논의. 하지만 여전히 가족 내 차별은 만연했다.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이 고통을 알리지 않으면 누가 알아? 책 집필 중 민주는 현우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치료된 다들로 대했다. 결혼할 때 됐어.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민주는 폭발했다. 아빠, 그 치료가 날 망쳤어요. 제 인생을 현우는 부정했다. 그건 내 탓이야. 내가 왜 그날 밤 민주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소송 걸어야 할까? 아빠한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 하지만 네가 결정할 일이야. 민준의 결정은 운명을 바꿨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환 치료의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를 모았다. 한국에서 이런 소송은 드물었지만 최근 국제인권단체의 지지가 커지고 있었다. 민준의 책은 출간 직전이었고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이 담겼다. 출간 소식을 들은 현우는 분노했다. 내가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그는 민준의 집으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책 철회! 아니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제 끝이에요. 법정에서 만나요? 소송 준비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과거 일기를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연과의 추억, 병원의 공포, 아버지의 냉정한 눈빛. 지은은 곁에서 지켰다. 오빠, 강해. 이건 내 자유를 위한 싸움. 동시에 민주는 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태연아, 나야. 민준. 이야기 좀 할래. 놀랍게도 태연은 답했다. 민준이. 오랜만이네. 만나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태연은 여전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너 때문에. 나도 많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이해해.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태연은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지방으로 도망친 후 그는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파트너와 행복했다. 민준아, 용서해. 그리고 내 길 가.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만남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소송 날이 다가왔다. 법정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로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현우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주는 증언대에 서며 떨었다. 저는 제 성 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제 치료는 제 삶을 파괴했습니다. 증인으로 지은과 태연이 나섰다. 태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민주는 항상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치료는 범죄예요. 현우는 반박했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회를 생각해서.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의학 보고서, 국제 인권 자료, 민준의 일기.
재판은 몇 달 이어졌다. 언론은 가족 vs 정체성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는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지만 지은과 태연,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의 지지가 그를 버티게 했다. 한편 현우는 혼자서 고뇌했다. 밤에 병원 기록을 보며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나? 그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드디어 판결날 판사는 현우에게 손해배상과 공식 사과를 명령했다. 피고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승리였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법정 밖에서였다. 현우가 다가와 속삭였다. 미안해, 아들아. 내가 몰랐다. 우민주는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배워요. 이후 민준의 삶은 꽃피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강연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태연과는 다시 친구가 되었고 지은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다. 한국 사회는 조금 더 포용적으로 변해갔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고통이 결국 빛이 되네. 두 번째 파일. 재판 후 민준의 일상 회복과 새로운 갈등 도입. 그는 단체 활동 중 만난 유진과 가까워지며 로맨틱한 긴장감이 생김. 유진은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비슷한 가족 트라우마를 공유. 현우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하는 민준의 내적 갈등, 그리고 태현의 과거 비밀이 드러나 충돌. 세 번째 파일. 유진과의 관계 깊어짐. 서울의 겨울. 눈 내리는 거리에서 첫 데이트. 하지만 현우가 다시 개입.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압박. 민주는 소송 후유증으로 불안 발작. 유진의 지지가 구원. 네 번째 파일. 고조되는 긴장. 태연이 파트너와 헤어진 사실 드러나 민준에게 의지. 삼각 로맨스 뉘앙스지만 감정 중심. 젤비드 커뮤니티 내 배신자 등장. 내부 갈등. 다섯 번째 파일. 절정으로. 현우의 과거 비밀 거머니의 죽음이 동성애 관련 트라우마 때문 드러남. 민준 충격. 가족 재결합 시도 중 배신. 여섯 번째 파일. 위기. 유진의 가족이 그녀를 납치하려 함. 민준과 태연이 구출 작전. 액션 요소 추가. 감정적 대화로 깊이 더함. 일곱 번째 파일. 화해 과정. 현우의 진심 사과. 민준 용서. 유진과의 사랑 고백. 태현의 새로운 시작. 여덟 번째 파일. 결말. 모두가 모인 퍼레이드. 희망의 메시지. 민준의 내면 독백으로 마무리. 정체성 회복의 여정 강조.